가봅시다. 문양이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좀 빡세게 나가봅시다. 저번에 잘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우리 그래프의 이동 왜? 네? 왜? 그래프의 이동 먼저 시작할게요. 그래서 쭉 정리 한번 해볼 거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론도 이제 좀 기억해 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y는 fx 얘 자체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이제 x축 방향으로 내가 뭐 키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 이동하는 거 배우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얘는 우리 y는 f의 x-p x를 x-p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 한번 쭉 써볼게.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고 얘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문제가 없어요. y는 그러면 y-q y-q y 대신에 전부 다 y-q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조금 속도 있게 갈게요. 저번 시간에 하기도 했고 fx가 돼서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꼴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y는 f의 x 더하기 q 꼴이 돼가지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는 사실상 원래 y가 y-q로 바뀌는 건데 이걸 마이너스 q를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그냥 이 함수식 뒤쪽에 이 이동한 값이 그냥 그대로 덧셈으로 붙는 그런 걸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평행 이동은 둘 다 똑같습니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x 빼기 이동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이동 값으로 바꿔주면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좀 해볼게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때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 x축 대칭 x축을 거울 삼아서 대칭 이동시키면 우리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fx로 식이 작성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y는 꼴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y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는 꼴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의 fx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예시들은 이따 문제로 또 볼 거니까 지금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 그 다음에 y는 fx 또다시 y는 fx를 이제는 y축 방향으로 대칭 y축을 거울 삼아서 대칭 이동시키면 y축 대칭 이동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따라서 y는 f의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x로 바꾼다.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x로 바꾼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칭 이동이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번씩 한 결과랑 똑같기 때문에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따로 적을까요? 적어봅시다. y는 f의 x 얘를 이제 원점 그 점을 거울 삼아서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가 마이너스 x,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된다. 따라서 얘도 y는 꼴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 꼴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중등 내용이었고 공통수학투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이고 지금도 2차 부등식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웠던 내용이 요거였어요. y는 fx가 있는데 얘를 x축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적어보자. x축 발판 삼아 y축 먼저 y는 fx
얘 자체를 y축을 발판 삼아서 곱하기 a분의 1의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 얘는 x를 ax로 바꾸는 거였어요. y는 f의 ax가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a는 0보다 큰 실수를 가정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x가 2x로 바뀌었으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2분의 1로 짧아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향 차이거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y는 f의 x 얘 자체가 이제 y는 ay는 f의 x가 된다. y가 만약에 ay로 바뀐다면 방향만 달라집니다. 방향만. 그래서 x축을 발판 삼아서 거리가 곱하기 a분의 1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얘도 마지막에 이쁘게 y는 뭐로 정리해주면 a분의 1만큼의 fx가 돼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몇 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던 내용들인 건데 이런 얘기를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2x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하나 들어놓고 얘를 y는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냐면, 사실상 얘는 이제 y 대신에 2분의 1y, y 대신에 여기 2y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y가 2y로 바뀐 변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y가 2y로 바뀌면 2y는 2x제곱이고 정리하면 y는 x제곱이 되는 거여서, y가 2y로 바뀌었으니까 x축을 발판 삼아서 2분의 1만큼의 배율이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점, 여기 예를 들어 이 점이 있으면 얘가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2분의 1만큼 축소가 된 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점들도 다 마찬가지죠.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반띵이 되면서 떨어진 거리에 2분의 1이 적용된 그런 결과물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정도는 기본기로 갖춰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풍산자를 보면 134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 내용을 좀 이어가 볼게요. 134페이지입니다. 자,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640번 먼저 볼게요. 그냥 좀 정리는 빨리 했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을 하고 여기로 만들어야 되겠지. 자, 여기 f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그랬을 때 f의 마이너스 x가 심지어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었고 0 이하인 놈의 이 부등식의 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줄 건데, 하나는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방법이고 하나는 그냥 식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식으로 끌고 가더라도 어쨌든 그래프에 대한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f가 지금 2차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첫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두 번째 그래프적인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 왼쪽이거나 6 오른쪽입니다 라는 걸 보고 너희들은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아, 얘는 x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이면서 고점이 마이너스 1하고 6이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얘기하세요 라는 대답을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마이너스 1 왼쪽이거나 6 오른쪽입니다.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를 읽어주는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fx와 x축의 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fx만 넣으면 식작성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fx를 만약에 내가 식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최고치의 계수가 양수지만 이정도 가지고는 뭔지 모르는 거고 내가 a라고 꽂아놨을 때 얘는 x 플러스 1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요 6에서 만난다. 우리 기본 인수 그리고 누구와 만나는가를 가지고 식 작성하는 것들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했던 내용인 거지. 그래서 fx의 식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참고로 a가 0보다 큰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끝까지 가볼게. 지금 궁금한 건 지금 좌변에 있는 함수가 바뀌었어. fx가 f-x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이 변화를 그래프에서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건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자, 그러면 y축 대칭인 거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fx가 이렇게 지금 위치 관계가 돼 있고요. 여기 지금 y축이 이 정도에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y축을 거울 삼아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뒤집어냈을 때요. 이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이 점은 어디로 넘어갈까? y축을 거울 삼아서 넘어가면 1로 넘어갈 거고 6은 마이너스 6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 지점에서 뭐 이 정도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지금 이 그림이 y는 f에 마이너스 x를 그린 거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그래프로 끌고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좌변의 함수를 그려내는 거야. 어차피 우변은 x축으로 잡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보면 이 좌변의 f-x라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대답은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그에 딸려오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 이상 1 이하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 이 문제의 정답은 얘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6 이상 1 이하다. 이게 지금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로. 지금 좌변에 있는 함수가 바뀌었어. 그러면 fx 주어져 있던 상태로 그림을 그려놓고 f-x는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fx를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변화를 입힌 거기 때문에 y축을 거울 삼아서 대칭이동 지금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은 1로 오고 6은 마이너스 6으로 가게끔 뒤집어줬다는 거지. 좌우를 뒤집어줬다는 얘기지. 그럼 그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상황을 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냥 두 번째 방법 식으로 그냥 끌고 가볼게요. 식으로 끌고 가보면 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의 질문을 던졌더니 양팔 벌림 형태의 해가 나왔어. 그럼 내가 첫 번째로 fx가 0보다 작다로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fx는 어차피 지금 2차 함수야.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해도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해도 되겠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게 양팔 벌린 거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로 질문의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오므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양팔 벌린 형태에서 마이너스 1 초과 6 미만으로 오므린 형태로 해의 생김새가 바뀔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가 지금 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꿨냐? 지금 질문의 부등호 방향 이걸 맞추려고 한 거야. 얘는 지금 이쪽을 향해 가고 있고 얘는 지금 이쪽을 향해서 팔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보자.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여보였으면 0보다 작다 해는 어차피 이 마이너스 1과 6이라는 경계값은 얘를 등으로 봤을 때 그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바뀔 리가 없고요. 벌린 형태에서 오므린 형태로 바뀌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해볼게. 등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등호까지 포함시킨다면, 질문을 그렇게 던진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1도 되고 6도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렇지? 이게 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우리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우씨, 애초에 질문이 바뀌었어요. 부동호의 방향과 등호의 여부가 바뀌었어요. 질문이 바뀌고, 그럼 그에 따라서 해도 바뀌고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내가 이렇게만 글로 정리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너희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지. 양쪽으로 벌린 형태는 오므린 형태로 바뀔 거고, 애초에 이놈의 대답이 오므린 형태였으면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서 질문을 바꾸면 양팔 벌린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거 가지고 등호가 들어갔으면 등호를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빠졌으면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할까? 부동호의 방향 지금 맞춰놨잖아. 이 요구하는 질문과 똑같은 방향으로 맞춰놨으니까 이제 x를 그냥 마이너스 x로 바꾼 거에 대한 대답만 다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자 여기 질문 자체가 f가 0 이하다라는 이 질문이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간 모양이 x가 마이너스 x 칸만 바뀐 거예요. 칸만 조작됐기 때문에 여기 x를 그대로 마이너스 x로 바꿔준 게 당연히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칸 조작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질문의 형식을 맞춰놨으니까 이제는 여기 x가 있었을 때 그 x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여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럼 마이너스 x가 x 자리에 그대로 들어갔다면 그 마이너스 x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여야 됩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포맷을 맞춰놓고 안쪽에 바뀐 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해는 x가 어떻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모든 변에 곱해서 마무리만 채워볼게요. 마이너스 6이고요, x고요, 1이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이상 1 이하다.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고,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던 거랑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 이게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사실상 이 그래프의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너희들 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아마 그래프의 이동, 변화를 가지고 하는 건 안 배울 거고 식으로 끌고 가는 것만 연습을 할 건데, 그러면 어차피 식으로 끌고 갈 때도 이 그림적인 생각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첫 번째 방법이건 두 번째 방법이건 어쨌든 간에 그래프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공통수학 2, 너희들 2학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생각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둘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642번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세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오늘 완벽하게 이 내용 끝내고 갈 겁니다. 642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신감을 가지고 보자. fx가 0보다 크다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요놈의 대답이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도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이차함수와 x축이 어떤 위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바로 나오면 좋겠어요. 일단 얘도 첫 번째로 그래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오므린 형태가 나왔을까? x축보다 위쪽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끼인 게 있다? 위로 불러줄 수밖에 없겠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차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x축보다 위쪽을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의 범위가 나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겠죠? 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림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질문이 f의 4-x로 바뀌었어요. f의 4-x로 바뀌었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데 0보다 크다의 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내가 잠깐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두 번째 방법 먼저 한번 해볼게.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방법 식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쉽지. 왜 쉽냐면 질문에 포맷이 이미 맞춰져 있지. f 괄호가 0보다 크다에 대한 질문이었고 얘도 f의 괄호가 0보다 크다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이 질문지의 양식 자체가 지금 똑같아. 그러면 우리 요번에 여기 지금 x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 질문지 양식에 x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그러면 4-x로 이 칸의 모양만 바뀌었다면 그대로 여기 자리에 4-x가 들어간 게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양식이 이미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4-x로 바꿔주면 그냥 그게 답인 거지. 이미 형식이 맞춰져 있습니다. f가 0보다 크다에 대한 대답이 -1과 3 사이에 끼겨 있습니다. 그럼 f가 0보다 크다에 대한 대답 역시나 -1과 3 사이에 끼겨 있습니다. 가 될 수밖에 없고 x가 4-x로 바뀌었으니까 x를 4-x로 바꿔서 끼겨 넣어주면 그대로 정답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x가 어떻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쁘게 보기 좋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는 과정은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모든 면에 일단 4를 빼줄게요. 그럼 -5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다가 -1이라는 음수를 곱해주면 우리는 x가 되고요. 부동의 방향 바뀌는 거 이쪽에서 볼게. 1초과 얘 5고요. 5 미만이 된다.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해는 1초가 5 미만이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정답들 정수를 구입을 했으면 2, 3, 4가 될 거고 등등등등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쉽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프로도 한번 가볼게. 그래프로도. 자, 그러면 일단 나는 그래프로 가겠다는 얘기는 이 좌변에 있는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내가 구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f의 4-x로 바꾼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내가 x가 4-x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써볼게.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4-x로 바꾸는 과정. 4-x로 바꾸는 과정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x 플러스 4 쉽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조합해서 생각하는 거야. x를 x 플러스 4로 바꿔. 그럼 얘는 말로 한번 해볼게. 이 식에 들어가 있는 x를 전부 다 x 플러스 4로 바꾼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그치? -4죠. x 빼기 -4인 거니까 항상 여기 더하기 4가 있다고 오른쪽으로 4칸이구나 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왼쪽으로 4칸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x 더하기 4로 바꿔야 되니까 요 x를 다 -x로 바꾸는 변화를 입혀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동 자체가 여기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걸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x를 전부 다 -x로 바꾸는 이 변화는 y축 대칭인 거죠. y축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한번 연습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 변화를 몇 단계에 걸쳐서 한 번에는 안 될 거야.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몇 배율을 적용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이 x가 -x 더하기 4로 바뀔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 fx가 지금 이 상태야. x축가 이렇게 잡혀있는 그림인데 왼쪽으로 4칸 평행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x축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 포물선 왼쪽으로 4칸 옮길 겁니다. 그럼 이 교점 -1이 -5까지 3이 -1까지 가서 얘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5인 상태고요. 여기가 -1인 상태가 될 거고 요 놈의 이름 자체가 y는 f의 x 더하기 4다. x를 전부 다 x 플러스 4로 바꾸는 겁니다.
괜찮아야 돼. 이거 안 괜찮으면 좀 곤란해요. 내가 뭐 물론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지. x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변화. 마지막. 이제 이렇게 바뀐 놈을 y축을 거울 삼아서 대칭이동 시키면 요 x 안쪽에 들어있는 식 안쪽에 들어있는 x가 전부 다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y축이 지금 요 정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거울 삼아서 뒤집어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1로 가고요, 마이너스 5가 5로 뒤집혀지겠지.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결론만 들어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 상황이 되겠지. 요 놈의 이름이 y는 f의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 더하기하는 원래 있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4 빼기 x 마이너스 x 더하기 4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좌변함수의 변화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요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쪽인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만큼입니다. 경계를 제외하고서 요만큼인 거기 때문에 1초가 5 미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그림을 가지고 보더라도 1초가 5 미만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고, 아까 식으로 푼 거랑 달리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프의 이동을 가지고 푼 방법이에요. 뭐가 쉽다 나쁘다 어떻게 풀어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진짜 임박해서 실전적으로 풀 때는 사실상 식으로 푸는 게 더 쉽기는 해. 그렇지만 어떻게 복잡하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것도 연습을 꼭 해놔야 돼.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오케이.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 그 다시 3번 같은 거를 보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똑같은 거 3번 하고 있으니까 조금 편해졌을 거라고 믿어요. 얘는 fx 부등식이 처음에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림이 주어졌네요. 그럼 바로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그림 가지고 얘는 한번 바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 가지고 갈게. x축이 있고 2와 4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fx가 있는데 2와 4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요렇게 내가 x축 잡아보고요. y축은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2하고 4하고 얘가 y는 fx라는 이차 함수에 딸려오는 포물선 그래프가 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질문이 f의 2x-4 f의 2x-4라는 게 0 이하이다라는 거에 질문의 대답이 뭡니까? 0 이하의 부분이 어디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얘도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식으로 먼저 가볼게요. 식이 더 단순하니까 식으로 가볼게요. 자, 식으로 갈 때는 이 질문지의 양식이라고 내가 자꾸 표현하는 거지. 지금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대현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f가 0 이하다라는 이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낼 거야. 나는 fx가 0 이하다라는 양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놈에 대한 대답을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왜? 이미 fx와 x축과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 이차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까 경계를 포함하면서 그만큼이에요. 그에 대한 x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다 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양식을 그대로 맞춰서 가는 거 처음에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이놈에 대한 대답을 할 거니까 이 양식을 그대로 따와서 일단 쉬운 거 fx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만들어 본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x가 들어간 상태에서 f가 0 이하다라는 거의 대답이 2와 4 사이 2 이상 4 이하로 나왔으면 f의 2x-4 칸이 조작된다고 하더라도 질문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2 이상 x 자리에 2x 빼기 4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4 이하다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지금 굉장히 쉽지. 그래서 우리 4씩 더하면 6 2x 타임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양수를 곱한 거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3 이상이고요 4 이하입니다가 지금 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3 이상이고요 4 이하입니다. 완벽하게 식으로 끌고 갔어요. 식으로. 자, 그래서 얘도 얘부터 풀어준 이유는 항상 얘가 더 간단하기는 해요. 간단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적인 생각, 이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프적인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x가 2x-4로 바뀌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를 먼저 2x로 바꿔. 이거 무슨 변화야? 단어가 한번 얘기해 볼래? 이제 지금 이 수업 시간에 기억하고 넘어갈 때 집에서 복습할 생각하지 말고 x가 2x로 바뀌는 변화는 x 앞에 양의 실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어디를 뭐 삼아서 어떤 배열을 적용하는 거지? y축을 발판으로 삼아서 얘의 역수배의 배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를 적용하는 거니까 거리로 따지면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y축 발판 삼아서 배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바꾼 상태에서 우리는 x 대신에 x 빼기 2로 바꿔버리면 즉 얘는 x 자체를 x 빼기 2로 바꾸는 변화를 입력해주면 그러면 이게 2x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발판 삼아서 y축 발판 삼아서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y축 발판 삼아서 곱하기 2분의 1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x 빼기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너희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 바꾸는 연습은 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x를 x 빼기 2로 바꿀 때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지금 x 자체가 x 빼기 2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앞에 곱해져야 되는 거는 x-2 자체에 곱해진 걸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x-2로 바꾸면 얘가 결국엔 2x 빼기 4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다. 그냥 이렇게 써볼게. 얘는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x를 먼저 x 빼기 4로 바꿔. 얘는 x축 방향하고 4만큼 평행이동한 변화를 입힌 상태인 거지. 그런 다음에 x를 전부 다 2x로 바꿔. 그러면 2x 빼기 4가 되겠죠. x를 다 2x로 바꿨으니까. 그럼 얘는 아까 x를 2x로 바꾼 변화 여기가 뒤쪽에서 입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분석하나 두 번째로 분석하나 당연히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이 이동이라는 건 그래프 이동이라는 건 x를 어떻게 2x 빼기 4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뭐 먼저 2x를 만들고 빼기 2를 만들어내냐 아니면 먼저 빼기 4를 입히고 x를 2x로 바꾸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처음이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한번 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1단계 x가 2x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y축 여기에 지금 y축이 이 정도의 자리 잡고 있을 거야. 잘 따라와봐. y축을 발판 삼아서 2분의 1을 적용해야 돼. 그러면 이게 찌부되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거리들이 전부 다 2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이 기준값이 되는 2랑 4 얘가 1로 당겨지고 얘는 2로 당겨진 상태에서 납작한 모양이 나오겠지. 납작한 모양.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이게 y는 f의 2x f의 2x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 다음에 이제 또다시 두 번째 변화를 입혀보면 내가 여기 2x까지 만든 상태죠. f의 2x f의 x 요거 만든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체가 x 빼기 2로 바뀌는 거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땡겨오면 되겠죠? 그럼 1이 3으로 2가 4로 바뀌겠지. 그래서 납작한 상태의 개연은 유지가 되면서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고 요 마지막 그림 자체가 y는 f의 2의 x-2니까 이거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2x-4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 이 f의 2x-4라는 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따라서 3 이상 4 이하다라는 대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3 이상 4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면 먼저 평행이동을 할 거야.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4칸인 거죠. 이동값이 4인 거니까 플러스 4인 거니까 얘가 6으로 얘가 8로 당겨진 겁니다. 아직 납작해지지 않았어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 그냥 아직 납작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가 6으로 여기가 8로 오른쪽으로 4칸 당겨진 거고 얘가 y는 f의 x-4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요거니까 이제는 x를 2x로 바꾸는 변화를 한번 입혀보면 여기도 지금 y축은 여기 왼쪽 어딘가에 이렇게 잡혀있을 거니까 얘를 2분의 1배 찌부시킬게요. y축을 발파 삼아서 6이 얼마로 갈까요? 8은? 오케이,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네. 그러면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이제 3하고 4로 납작해지겠지. 내가 여기를 지금 어떤 기준값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건데 다른 점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2분의 1배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게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y는 얘가 f의 2x-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하고 4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내가 이렇게 두 단계로 분석을 하나 이렇게 두 단계로 변화를 분석하나 최종적인 그림 자체는 당연히 똑같아야 합니다. 이게 다르다면 뭔가 잘못 분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x축보다 같은 데가 어디냐 작거나 같은 데가 여기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대답은 똑같이 3 이상 4 이하다라고 나오겠지. 세 문제 가지고 정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좀 입혀주고 싶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도 중요한데 공통수학 2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공통수학 2의 기하 파트로 가면 그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잘 연습해두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641번하고 42번하고 43번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봤고 할만하지? 어떤 방법으로 풀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연습할 때는 둘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실전적으로 기출문제 연습하면서 어떤 그 점수를 뽑아내기 위한 과정에서는 사실상 두 번째 방법이 더 빠르긴 하죠.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 질문지의 양식을 똑같이 만들어낸 다음에 이 x라는 칸의 모양이 어떤 칸으로 바뀌었는지만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바꿔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마무리 과정 들어갈 건데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 그리고 미리 얘기했지만 연립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은 내용이 추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차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하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새롭게 배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완솔 책에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글이 써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사실상 개념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 688번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688번 같은 문제로 연립차 음식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688번 같이 연습하면서 우리 2차 부등식 풀어가는 과정 생각해볼게요. 이건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 4점짜리 문항이었고 굉장히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부등식 자체에는
봐봐, 얘를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고 두 번째 부등식은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연립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이름은 그 구성되어 있는 식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이름이 붙는 거니까 얘는 연립 2차 부등식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0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바로 적어볼게요. 얘가 0보다 작다고요. 이거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부등식의 해는 바로 나오는 거 연습되어 있지 얘들아? 초고차함계수 양수에다가 0보다 작다 짓눌려 있는 느낌인 거니까 우리 0 되는 값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낑겨 있다가 바로 해도 나오겠죠. 마이너스 2와 5 사이다. 이게 1번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 1번은 일단 클리어했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ax 하고 그 다음에 a제곱 이상이다. 얘를 내가 두 번째 부등식이라고 하고 항상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겹치는 해를 구하세요라는 거니까 첫 번째는 끝났어요. 얘 미리 그려놓을게요. 이미 겹치는 거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 정도에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5를 이 정도에 그려보시면 얘는 박스가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잘못 썼어? 1차원이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문제가 플러스. 아 그러네. 내가 요거 9를 잘못 썼구나. 소리. 요거 마이너스 2고 요게 플러스 5여서 고맙다. 오 씨, 이거 고마운데. 마이너스 5초가 2 미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고 이거 맞지? 지현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푼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그림에다가 입혀주고 우리 두 개 겹치는 거 구할 거니까 지붕 두 개인 부분을 대답해주면 될 건데 근데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이런 문제들 많이 봤었죠. 딱 4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그림이 입혀질지 모르니까 1차적인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럼 질문을 해보자면 이거 두 번째 부등식은 몇 차 부등식이야? 그렇죠. 모르죠. 그럼 모른다고 하는 거의 근거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일지도 모르는 자리에 문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A가 지금 0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지금 두 번째 부등식은 당연히 너희들이 스스로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겠지. A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지금 0x가 0 이상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해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대답 0x가 0 이상이다 라고 바뀐 거잖아. 지금 부등식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0x가 0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x에 대한 부등식의 대답 x 안에 뭘 집어넣어야지 이 부등호가 성립합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0을 곱했는데 왜 x를 사용하는지 알겠지? 0x가 0 이상이다 해서 여기 너희들이 이걸 지우고 써도 되죠. 0이 0 이상이다. 당연한 식이 나오니까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내가 x를 일부러 남겨놓은 거야. 0x가 0 이상이다에 x 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맞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가 해가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얘고 두 번째 부등식이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얘야.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그냥 얘가 되겠죠. 얘는 지금 수직선 전체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 자체가 겹치는 부분에 해도 나왔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예요. 여기 왼쪽 바로 오른쪽에 마이너스 4가 있고 바로 왼쪽에 1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수가 6개가 6개. 그래서 4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이 A가 0인 상황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는 A가 0인 경우를 간과하고 풀어도 답을 맞출 수가 있었겠죠. 0이 결국엔 정답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0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틀리는 문제도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고창에 개수일지도 모르는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0인지 0이 아닌지 스스로 나눠보시고 0이 아니란 말이 있으면 배제하고 가셔도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경우에요. 만약에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케이스가 또 나뉘겠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해볼까? 0이 아닌 경우도 사실상 또다시 두 개로 나뉠 거야. 왜 그러냐? 우리 이거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양면 A로 나눌 건데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뀔 거고 음수면 바뀔 거니까 사실상 케이스는 뭐 3개로 가져야 되겠네. 3개. 그렇죠? 3개로 그냥 잡아볼게요.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다. A가 양수라면요, 양변 A로 나눠서 이제 해를 구해봤을 때 얘는 X가 A 이상입니다라고 해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A가 음수라면 A를 나누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X가 A 이하다라고 해가 나왔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미 잡혀 있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얘였다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얘였다면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A보다 크거나 같다였다면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야.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쯤에 여기다가 0을 한번 입혀보면 0보다 살짝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점에다가 A를 찍을 수가 있겠고 A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에서 겹치는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나오겠네요. 지금 두 개의 부분 정도가 나올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점수가 4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절대로 없죠. 절대로 0.000001이었다고 해도 A가 0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주 작은 양수였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의 개수는 딱 한 개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얘 이상, 얘 미만이 겹치는 부분에 1이라는 점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의 케이스가 아니었겠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에서 바로 답이 나와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음수 A에 대해서 어떤 음수 A에 대해서 음수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0보다 살짝 왼쪽에 찍어볼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지금 해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형성됐을 때 정수가 4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5는 겹치는 부분에 빠져있는 거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4부터 거꾸로 4개를 한번 세워보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로 치는 이 A 자리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0보다는 왼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얘 왼쪽이면서 얘 오른쪽인데 얘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4, 3, 2, 1 4개가 딱 들어가게 되겠지.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음수 A는 일단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자리 잡혀야 되는 거고 0보다는 왼쪽에 자리 잡혀야 점수가 4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초록색 동그라미, 색칠된 동그라미가 만약에 마이너스 1까지 온다고 해도 마이너스 1은 여전히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개 될 거고요. 이 색칠된 동그라미가 만약에 0까지 간다면 물론 0까지 간 것 자체는 이미 여기 가정에서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0까지 와도 그럼 0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5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이 A가 올 수 있는 지점은 0보다는 조금 왼쪽이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인데 같아도 괜찮습니다. 얘가 이제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점수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점수 A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이유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의미도 있었고 연립 부등식으로 넘어가봤자 어차피 다 풀이 과정은 똑같다. 각각을 풀어주고요.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688번이었고 괜찮죠? 이거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688번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 좀 이른감이 있지만 한 7분 정도만 쉬었다가 갈 거고요. 책은 몇 페이지냐? 240페이지 펴놓고 잠깐 마십시다.